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도시도 브랜드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브랜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 브랜드는 그 도시만의 역사와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강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도시 브랜드는 강해집니다. 많은 도시가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홍보하고자 다양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건립된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이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1990년대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1990년대 288건이었던 것이 2010년대에는 4천여 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관광상품화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이 지역이나 건물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도시의 문화예술 작품으로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역적 특색이 없는 유사한 공공조형물을 앞다퉈 설치함으로써 당초 조형물 설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외부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마저도 조형물 설치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의성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조형물은 외면받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손 또는 훼손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혈세 낭비 논란까지 이어진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흉물이냐 예술이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가 열흘도 안 되어 철거된 서울시의 슈즈트리를 아십니까? 설치 당시 도시재생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헌 신발 3만 켤레로 만든 설치미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이나 타당성 조사 없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도심에 잠든 원시인상이라는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너무 커서 무섭다,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 설치된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조형물은 저승사자라고 불리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내에서도 공공조형물에 대한 언론 비판과 주민 불만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전주시와 고창군은 각각 1억 원, 5억 원을 들여 곰과 쭈꾸미 조형물을 만들었으나 관련성이 없거나 조잡하여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조형물 건립 이후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주관 부서가 없으며 관리 대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5년이 지나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개가 이행을 완료했고 41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남원을 포함한 105개는 미이행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43개 지자체가 지금껏 세운 공공조형물은 6,287점, 건립 비용은 1조 1,2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건립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중 남원시에서 이행과 미이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자체 중 남원시만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지, 건립 대상 선정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위치 및 제작 기준은 무엇인지, 총괄 부서는 어디인지, 건립 시 어떠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가 확보되어 있는지, 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사례가 있는지.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는지,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면 항목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 및 유지 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상태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 공공조형물은 총 35건으로 이번 수해에 유실된 요천면 꽃단지 9건을 제외하면 26건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자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 제출에서 빠진 공공조형물이 상당수 있으며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제출된 공공조형물 중 일부는 관리가 소홀하거나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원시가 파악한 공공조형물 현황이 정확한지 미지수입니다. 제출된 자료만 보면 남원시는 도로, 골목, 하천 등 수없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의 설치 목적과 의도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3년이 지난 지금 남원의 대표적인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지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 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도시브랜드 평가자료에 의하면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지수를 합한 브랜드 평판지수 순위에서 85개 지자체 중 남원시는 8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남원시의 교통약자, 관광약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교통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인구 5,185만 명 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는 29.4%인 1,522만 명으로 무려 3분의 1에 가까운 국민이 교통약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도시의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남원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초고령화인 남원시에서 시민의 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원시는 보행공간 확충 부족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관광 프로그램의 테마가 다양하지 않는 점, 도시의 특색을 만드는 요소의 통일성이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시는 관광약자의 관광시설 이용, 정보 이용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요구한 광안루 주변 상가 출입 경사로 설치처럼 도로의 턱 낮추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남원도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의원님께서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공고 중 남원시에서 이행한 사항과 이행하지 못한 사항. 두 번째, 현재 전라북도 지자체 중 남원시만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관련된 질문. 세 번째,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대한 것, 대장이 있다고 하면 항목은 어떻게 세분화하고 있는지, 또 조형물의 점검 및 유지 보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이나 평가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한 견해와 향후 활용 계획 무엇인지 물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 조각, 공해, 사진, 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에 전국적으로 공공조형물 설치해서 관광상품화에 성공한 지자체도 있기도 하지만 또 예산 낭비 등 비판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 공고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둘째,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 주민의견 수렴에서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셋째, 공공조형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반영하라는 겁니다. 권익위의 공고사항에 따라서 전라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같이 우리 시는 아직까지 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관리 체계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남원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전부 개정을 통해서 그 안에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내실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을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건립 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조례에 담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은 현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랜드마크 조형물은 그 도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특성 및 정서 등이 융합된 도시의 상징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이후에 폭넓게 수렴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형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설치 목적과 의도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 또 3년이 지난 지금 남원의 대표적인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지역 관광 활성화나 남원 이미지 제고에 어떤 부분이 기여가 됐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천 입구에 현재 세워져 있는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은 남원의 대표 문화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내방객들에게 전달하고자 2017년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관광의 활성화 또 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냐,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만 예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포토존으로 하나로 지금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향과 이도령 이 조형물은 주변의 관광 자원과 결합돼서 거기에 조형미와 경관을 만들기 위한 우리 관광 전체 시설 중에 일부분이어서
남은 이천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관광 약자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관련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관광 약자의 관광시설과 정보 이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두 번째, 도로의 턱락치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남은 도심의 전체로 확대해야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개보수를 통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 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 관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남원의 관광지, 또 국악의 성지, 지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 이 4개소 관광지에 장애인 화장실, 음성 안내, 종합 안내판, 엘리베이터, 또 무장애 진입로, 또 베리어 프레어 인증 주차장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 사업을 통해서 광활로원 주변 산간 출입로에 경사를 두었고, 경사를 설치했고, 관광정보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광활로원 정문과 북문에 음성 지원이 가능한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자된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사업,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조성, 터미널 경사로 설치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모든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 전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광 약자에 대한 그 시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강조를 해주셔서 관광 약자에 대한 시각으로 가지고서 일체 점검을 한 다음에 그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시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미선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해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벽화를 제외한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 남원시 전체에 공공조형물이 몇 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최근에 관심이 많이 모아져서 네. 우리가 그 관광 특히 관련 사업을 하면서 그런 쪽에 이렇게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몇십 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십 점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시네요. 네. 그러면 전 부서에서 이번 행감에 제출한 실적은 몇 건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모르는 게 소통 부재입니까? 관심 부족입니까? 아니, 이번 구체적인 행감 때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자료를 분명히 몇 건에 몇 건 해가지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셨는데 이 제출한 실적도 파악을 못하시고 이 질문 때에 나오시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업해서 조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입니다. 이에 대한 의회 보고 내용은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공공조형물 설치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그리고 보고 처리 내용은 추 공공조형물 설치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 권익위 권고와 19년 이행사항 실태조사에서도 미이행으로 재지적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우리 시는 아직까지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관리체계가 다소 부족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 이 관련 조례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서 관리 체계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관리 체계를 정비하지 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실무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가 네. 있고 또 그 디자인 진흥 조례를 하면서 저는 그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에 그 공공성 있는 조형물이나 상징물, 그 환경물을 같이 이렇게 심사할 수 있게끔 두었고 그간에 그쪽에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그런 사업을 할 때 공공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가 공공 조형물이나 관리에 대한 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늦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그 기능이나 역할이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른 지자체나 또 권고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도 실무진들에게 그 실책을 하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조례를 지정했어야 그게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점에 제가 다시 이렇게 지서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관리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 시의 자산인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현재까지도 실태 파악조차 안 되는 현 상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어떤 조형물이 있는지 그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한다는 거. 이 제출하는 부서마다 조형물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시민들한테 답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의 개념 정립조차 안 돼서 부서별로 이게 공공조형물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건립 주체와 관리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립과 통합된 매뉴얼도 부재라고 생각하고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 파생되는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괄해서 통일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는지, 관리대장의 항목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공공조형물 점검 및 유지보수, 안전점검과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공공조형물 관리대장과 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해 제 질문 드립니다. 이에 따라 답변 좀 해주시죠. 그 조례가 아마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장이나 그런 주기적인 관리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야지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누락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조금 이게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행감에서도 제가 분명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관리부서에서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제가 그 상황에서 가져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 이게 아니었으니 우리가 잘못하겠다, 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예 답변을 누락시키는 거,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제가 저희 전체 그 행감 때 자치행정위 부서 공통 요구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요청 후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저게 4개 부서 26개인데요. 이게 부서에서는 단순 목록인데 관리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다음 보여지는 게 우리 권익위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타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의 그 샘플 서식입니다. 아까 목록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서식을 기반으로 해서 남원 조형물을 넣어서 대장에 제가 직접 작성을 해봤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춘향 이도령 포토존 샘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포토존은 2014년 광안루 원내에 설치된 기존 포토존 대신 2016년 3월 27일에 설치된 것으로 19년 5월 이도령의 그 손에 있는 부채가 제거됐고 손 모양 변경의 수정을 진행하고 2020년
광안로원 내에서 양립단지 앞 천변으로 설치 장소가 이동한 것을 이 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심한 관리 체계를 대장이 저렇게 되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현황 및 관리 상태 목록상에 있는 남원 역사 앞 2015년 4천여만 원에 설치된 남원로 중 하나인 산산로는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것 또한 양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목록상 조형물이 있어야 할 위치에 공공자산인 조형물이 없는 건 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광안루 서문 경해상가 쪽에 설치된 마패 조형물은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남원 타운리즘 그 좋은 시범사업지 사업으로 2011년에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현재 시설사업소가 관리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재정과에서 이거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보고받은 재산명에 표기된 재산 가격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마패 조형물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시민들이 평가할까요? 답변을 해주시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사실 그 안에 이제 시나 아마 다른 지자체 비슷할 텐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은 뭐 저도 시인을 합니다. 네. 또 그전에 그렇게 공공조형물이가 많이 갖지를 못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이렇게 맞았는데 이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그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옳지 못할 것 같아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공공조형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게 제 시장으로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한테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직 알지 못함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보다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아야지 그게 잘못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니 시정에서도 좀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도록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형물을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가람길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상단 좌측에 있는 것이 설치 당시입니다. 상단 우측에 있는 게 이번 해 초부터 수해 전까지고요. 하단 좌측에 있는 게 수해 후, 하단 우측 1번이 현황조사 자료 요구 후입니다. 11월 16일자 보이십니까? 얘 가람길이 얘 사람길이 되었다가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다시 얘 가람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24일 또 가봤습니다. 다시 얘 사람길이 됐어요. 어쩜 이렇게 전시행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많이 갔죠. 근데 11월 16일과 24일 현황은 제가 봐도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남원역 앞에 포토존으로 구성된 조형물을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모두 양호라고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사진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근데 뒤에 보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금이 가고 깨져 있어도 모두 양호입니다. 다음은 관리대장 요청 후 제출받은 부서별 자료입니다. 보시죠. 양쪽 저희가 재정과와 전체 공통자료로 이렇게 줬는데요. 어떻게 하나도 똑같은 게 없을까요? 재정과에서 자산관리로 가지고 있는 내역하고 부서별 공통요구자료의 조형물이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비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 형태 그리고 공통으로 낸 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과에서 제출된 공작물 현황의 재산명이 남원 상징 조형물 A형면, 남원 상징 조형물 3회면 그러면 남원 상징 조형물이 대체
무엇입니까? 참 애매해서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고서야 이 조형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답답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별 정보 현행화가 미흡하고 상태 점검 결과 작성 시 주관부서 취합하고 그래서 뭐 분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점들이 이 자료를 받으면서도 또 느꼈습니다. 5개 광고물의 경우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건립한 심벌 조형물이 광고적, 그러니까 지역 특산품을 광고하고 있는 기능인 경우에도 조형물로 적용된다고 하니 춘향애인 광고판도 조형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조형물의 숫자, 유지 상태, 각 부서별로 공공조형물을 인식하는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반드시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후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하여 대장을 만들었다 가정을 하고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하고 또 의원님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알지 못하고 답변을 못 드림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우리 그 인식과 또 앞으로 관리에 대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해드리고 이후에 제가 다시 이제 그런 자료를 내주든지 파악이 되면 한번 말씀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시장에 나와서 그 하나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네.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네, 그 양해해 주시면 부분은 좋겠습니다. 답변서로 제가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활용 계획도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리대장을 단순 현재처럼 문서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 올 거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 그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래서 좀 전산화가 되어야겠다. 총괄부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 부서들이 그 내용들을 다 넣어서 부서별로 점검 결과를 취합하는 거.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조형물 로드든 그거를 활용해서 벽화 로드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 대장을 DB화해서 전산화해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편할 것 같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벽화 로드나 조형물 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DB화 되어 있는 그 춘천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비해산으로 구축했으니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남원시 홈페이지 구성하고 그 컨텐츠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관리대장을 전산화해서 홈페이지 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관광 안내 페이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주요 명소 투어는 항공 VR 그 적용 그 서비스라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남원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페이지나 생활공간 정보 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형물 로드, 벽화 로드로 관광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 의안에 회부된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심의를 의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3억 원이 우리시 실정과 맞다고 보십니까? 무엇에 근거한 내용입니까? 아마 이제 신문진에서 3억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그런 공공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 3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무엇인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도 들여다봤는데 3억 원이 아마 전북도에서 도의 기준이 3억 원으로 조례가 제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3억, 1억, 뭐 5천만 원 또 다양하게 금액을 정해놓은 지역도 있고 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심의하고 나중에 이제 이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광역의 전북의 규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3억으로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심의 대상이 되는 공공조형물이 몇 점이나 될까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불찰한 건 사실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아니요, 들어왔을 때 이거는 아니,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도 올라왔으니까 가능하고 가능하죠. 부원에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그 조례에 이거는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아니, 해요. 의지가 예. 있었는데 그 정도를 했으면 네. 저는 충분히 저 의회에서도 그 조례를 진행할 뭐 수 있다고 일부 생각합니다. 개정을 하든 다른 방법적인 면을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변경하는 것은 그 위원회나 뭐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뭐 수정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때때로 도심 속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 뭐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지 못한 채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보행자와의 소통,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원시의 공공조형물 위치 그리고 제작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거 제가 주시죠.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1차에서. 근데 그게 답변서가 안 오고 여기에서 지금 이것조차도 제출을 한다고 하면 참 저도 난감합니다. 페이지 한번 보시죠. 동일 장소에 설치된 두 조형물입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죠, 시장님? 여기 어딘가요? 2014년에 설치된 소리의 향연 1,900만 원짜리 먼저 설치되고 그 같은 공간에 비닐로 남원문화원 뒤편입니다. 여기 2015년 3,800만 원에 설치되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남원 시민들에게 장소적,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이 장소에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문화도시 하면서 장소 디자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 비닐루라는 게 설치되었죠. 좀 비닐 많잖아요. 예. 그런데 두 조형물 간의 이질감, 그리고 저기 옆에 사진 보시면 쓰레기 배출 위치예요, 저기가. 조형물을 설치했어야 하는지, 거기에 또 설치 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설치된 비닐루 3,800에 저 소리의 향연 1,900짜리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때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키즈존으로 조성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및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2019년 6월 21일 시정 질문 당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현재 이 비닐루가 키즈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용하고 있을까요? 시장님 한번 여기 가보셨나요? 네,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네. 저게 이제 위치에 대해서 좀 적정하지 못했겠구나 이런 점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당시 이제 문화도시 사업 중에서 그 이제 몇 개 누를 지으면서 거의 비닐로라고 했는데 이제 뭐 한 5년이 지나고 또 비닐로 특성상 그게 이제 오래 이렇게 지속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수명을 다하면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9년도고 이 키즈존 내에 있는 트램플린 있죠. 트램플린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고 운영 시간도 굉장히 짧고 여기 문을 잠궈놨어요. 상주 직원이 없어서 시청에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이건 뭐 아이들이 가서 시청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겠어요? 어머니들의 이 이용에 대한 불편함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쓰레기로 여전히 더러워진 공간에 키즈존이 존재하고 그 공간마저 이제 사용하기 불편하다라는 맘카페 회원들의 의견들도 있어서 이런 의견들은 시에서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이조차도 저는 의문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조형물은 보존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작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 그래도 적당한 선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말씀대로 그 재료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그래도 성물이나 뭐 몇 그런 년 걸 뭐 만든 이런 게 것은 있을 거 뭐 아니에요? 아니 예, 어떤 보십시오. 뭐 예. 전체적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과감히 이렇게 개선시키고 시행하는데 네, 최선을 과감히 다하겠습니다. 개선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금 PT 자료 12번 보시면 그 공공 조형물에 대한 내구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깨지고 도색이 벗겨지고 필름지가 떨어지고 나무는 썩어가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거예요. 공공 조형물이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 있고 자연재해에도 되게 취약하죠.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생기죠. 저게 조형물이 뭐 부식되거나 이래서 앉았을 때. 그래서 이게 일회용 이벤트성 설치 조형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형물 설치 계획 때부터 장소, 재료, 내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설치 기준에 대해서 공공의 가치 구현, 그리고 도시 경관과의 조화,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기 내구성이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시가 지금 설치한 토우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답변 못 하시겠죠? 저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관광가에서 제출한 토우가 뭐 26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 뒷밤제길이나 지리산 휴게소 갔다 왔었는데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된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빚어서 만든 토우인데 이게 분명 규모도 작고 그리고 외부 환경에 깨지기 쉬워서 취약할 텐데 토우가 이토록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마 초기에는 토우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한테 약간의 볼거리 네, 네. 또 이야기거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많고 또 이제 지금은 하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좀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그런 지시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토우를 너무나 이렇게 난립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하나 하더라도 이제는, 그때는 이제 처음에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초기에는 뭐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보다는 규모 있게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여도 그거에 따른 그 조형물의 뭐 신미성도 중요한데 내구성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은 그 아까 예촌 앞에 위치한 춘향과 이도령의 조형물인데요. 이게 17년 5월 설치됐죠. 그때 당시에 이 그 조형물 설치로 광안로원과 구도심을 연결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고, 시장님께서는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사랑의 도시 남원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설치 목적과 의도, 관광 활성화, 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물었던 5번째 질문, 그거에 대해서 예천 전체를 봐야 한다, 뭐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보면 사람보다 훨씬 큰 조형물은 그 기념비적인 규모를 지니니까 시각적 초점을 형성하고 복잡하기 쉬운 넓은 공간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춘향이 도령,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매우 두드러져 보이죠. 이와 같이 강한 대비를 지니는 조형물은 복잡하고 산만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이 시각적 초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은 앞서 언급한 대로 시각적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형물 자체가 관광들에게 또는 남원 시민들에게 남원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SNS, 인스타그램에서 남원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인기 게시물입니다. 보시죠. 해시태그 남원 검색할 때 광활루가 압도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해시태그 광활루로 검색을 하면 광활루 맛집, 야경, 카페 순으로 검색됩니다. 위 조형물이 예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포토존 중에 하나라고 하셨으나 하나도 안 보이죠. 다음과 같이 남원 예촌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쁜 건물과 정원, 풍경 위주의 사진들만 가득합니다. 해시태그 남원여행, 남원 야경 등에서도 조형물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최근 설치된 광활루 내 달 조형물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650만 원짜리입니다. 2020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 평가 자료에 의해서 그 모든 지수를 합한 브랜드 평판지수 순위에서 남원시가 85개 지자체 중 84위를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83위는 삼척이고요. 85위는 태백입니다. 여기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소셜에서 대화를 하는지 그 소통량으로 측정하는 거여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랜드마크 조형물을 관광 트렌드에 맞춰 어떻게 활용해야 브랜드 평판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미선 의원님이 저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그런 건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있을 예. 정도인데 제가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만큼은 답변을 다 드렸어요.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됐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심미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선 의원님이 그렇게 보셨지만은 또 그렇게 보지 않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마치 그 뭐 작정하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아니요. 지금 않고 저는 시장이 이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시장이 해야 할 것은 답변을 다 드렸는데 아니요. 어떻게 활용해야 브랜드 평판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근데 그 대해서 평판 말씀을 지수라고 드렸는데 하는 것도 저는 그거에 예. 대해서 저게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있죠. 네. 근데 84개는 어떤 지자체인지 네. 또 어떤 걸 평가를 했는지 그게 적정한지 그걸 인정하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생각 없이 그게 바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이거 우리 시의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제시했고 그래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좀 제 답변에 취지와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남원 홍보 채널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남원시 TV를 제외하고 남원 문화재 야행, 남원 문화도시, 남원 문화 알림이, 남원 청춘 PD, 3기, 남원 조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부각되는 계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9년, 2020년 여행 트렌드 분석한 SNS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3년 동안 블로그를 포함한 페이스북 이런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포털 미디어에 대한 비중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소셜 미디어는 66.6%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우리시 관광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 트렌드에 맞춰서 행정에서 늦게 따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선점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실태 파악도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 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자 수는 10억 명입니다. 그래서 SNS 미디어가 강세 유지 중인데요.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연도별 국내 여행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18년도 스타트, 19년도 브릿지, 20년도 리폼이죠. 거기에 따른 인스타그램 여행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여행 콘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올해는 크리에이터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발빠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진 한 장으로부터 여행이 시작이 되고 주요 여행지 및 루트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로 조형물 검색이 아닌 인싸 여행, 그리고 여행 자랑이 국내 여행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행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조형물 앞에서 찍는 것 외에 한결같이 스마트폰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다음은 남원 핑크뮬리에 설치되어 있는 문 앞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남원이죠. 그래서 요즘 관광객들이 인생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도 개의치 않고 SNS가 여행 풍속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조형물 건립 시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 맞는 남원에 걸맞게 여행 트렌드에 맞는 조형물 제작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직관적이고 비슷하기만 한 춘향, 또 그거 아시나요? 남원시 춘향의 얼굴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춘향과 이도령, 하트 조형물들이 사랑의 1번지 춘향 남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걸까요? 조형물만 세워만 놓으면 홍보가 절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형물 제작 후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형물 제작 단계에서부터 설치 위치, 목적,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여행 트렌드 등을 반영한다면 모두가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홍보 채널인 현시대에서 자동으로 우리 남원이 홍보되지 않을까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남원시의 교통약자, 관광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답변으로 전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으로 기존 관광지 개보수 사업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남원 관광지 국악의 성지 등 4개소, 장애인 화장실 등 BF 인증을 하시고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원래 했어야 했던 사업들이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우리 시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8년 11월 5분 발언을 통해 광안루 주변 상가 출입 경사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것처럼 도로의 턱 낮추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에 남원도심 전체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조성, 터미널 경사로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조성한 건물에 장애인 등이 많이 찾을 때 자연히 미비한 건축물도 장애인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분 발언 외에도 매번 업무 보고 때 그리고 회의 때 교통약자와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과 환경 조성에 대한 강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서로 제가 나온 취재도 맞고 소통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럼 아직 말씀을 해주시고 저상버스에 대한 내용을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 올해 남원시에 부대가 배정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저한테도 답변서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남원 승강장 모습이에요.
외관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보시면 버스 승강장에 휠체어가 진출입하지 못하고, 보시면 저기 지금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어떻게 탈까요? 저 턱 때문에. 휠체어가 이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다시 후진을 하나 앞으로 해야 하나. 이게 대중교통을 택시든 말씀하셨던 장애인 콜택시든 보시면 승강장 앞에 바로 턱이 그렇게 높게 있는데 휠체어가 어떻게 다닙니까? 버스가 다시 뒤로 와가지고 후진해서 그 낮은 도로턱에서 대상자를 싣고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물론 승강장이 도로 여건에 따라서 설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경찰서와 협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배려하고 장애 민감성이 너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인데요. 어떻게 탈까요? 휠체어 앞에 놓인 작은 2cm의 그 턱 하나, 그 배려가 부족한 건축에서 휠체어를 탈 장애인분들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사회적 장애물 하나하나가 쌓여서 교통약자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는 보이셨기를 좀 바라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거죠? 시장님, 예, 노력해 주실 거죠? 말씀하시고 제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네, 노력을 해 주실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경사로가 마련되고부터는 이제 혼자서도 이런 식당도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고, 이번에 정말 잘 이렇게 마련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직접 장애 체험을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장애는 이해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어느 장애인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직접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다니고 버스나 택시를 타보고 쇼핑을 하고 음식점에 가보고 직접 보도의 턱이 얼마나 높은지, 경사로가 얼마나 높은지, 승강장에서 버스 승하차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4년 기초단체장 선거 공약입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와 교통이 편리한 도시 구현 등 행복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이완주 시장님의 2014년 선거 공보문입니다.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저는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다 우리 공공주용물에 대해서 또 장애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이미선 의원님 말씀 제가 잘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합니다. 우선 이제 총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물으신 것이 있어서 저상버스 2대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남원시의 여건이 저상버스가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도로 때문에 그런가요? 버스 회사 관계 측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1차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그러면은 저상버스를 도입한 차량을 그 시내 구역에서만
가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것이 강구가 되면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검토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애인 동영상으로 잘 보았습니다. 저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게 빨리 만들어지고 그런 접근을 하는 노력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약속을 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현재 모든 그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기에는 지금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공공의 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활동 영역에 보다면은 개인 이용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같이 연결돼야 하는데 이거 어디는 가고 못 가니까 현재로서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콜택시를 8대까지 이렇게 증차를 해서 그 이용하기 좋게 해드리고 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같이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사는 사회니까 그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장애인들이나 그분들에게 아직도 그런 점이 멀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각성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렸지만은 결국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공공조형물이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우리 남원시의 현재 각종 관광 인프라,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각종 SNS를 활용한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저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한 것도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시에서 다른 사업과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마브라고 하는 전문 업체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걸 잘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건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다고 싶어가지고 그런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SNS를 통한 남원시의 인생샷 지점 또 파워 촬영 지점 이런 걸 갖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의 트랜스미디어와 스토리를 활용한 남원 관광진흥청에 대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미리 이렇게 앞서서 선두적으로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꼭 접근을 해서 이뤄나가겠다. 다만 그런 점에서 때로는 같이 이렇게 의회가 협력해서 서로 대안도 주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지만은 의원님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도 답변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이해와 또 같이 시청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테니까 충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계속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줄탁공식, 그거 저희 의회와 그 지역 주민과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함께 그걸 이뤄나가면 남원시의 공공조형물이든 무장의 공간이든 잘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공공조형물에는 지역의 역사와 철학, 시민의 의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소통과 공감이 빠진 공공조형물은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메시지나 장소, 시의성 등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설득력을 상실케 할 것입니다. 의미를 전달한다는 말은 보는 이와 소통한다는 뜻이며 소통을 통해서 보는 이와 주변 환경이 하나가 되고 도시의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지속 건립에도 부서별로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점검, 관리, 이행도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공공조형물들이 제대로 홍보와 관광, 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내실 있는 조형물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얻고 공공조형물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한 공공조형물 제작 및 관리, 활용 체계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법이 없는 공공조형물 조례,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셉티드 조례 등을 공공디자인 조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의 조례 이행에서 개별조례든 공공디자인, 공공미술을 통합하여 운영하든 행정의 이행 의지가 법적 근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뚜렷한 상징성을 가진 도시 브랜드 요소가 부족하고 일관성 없는 도시 경관이 연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조형물의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가 이루어져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경관이 조성되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도시경관 조성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가 편한 도시, 모두가 편한 도시가 사랑의 도시일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과 유니버셜 디자인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원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영유아와 영유아를 동반한 자, 결국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를 위한 관광과 교통 정책입니다. 지자체의 행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적극 나선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사람을 얼마나 중요시하며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의 1번지 남원, 곳곳에서 상징과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신미성의 도시, 삶의 이야기가 풍부한 도시, 누군가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도시, 함께하는 무장애 공감 도시, 삶을 배려하는 디자인 도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